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2월달 양띠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양띠분들의 2018년도 운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천살에 술미형이 있습니다.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계획하는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결과가 불리한 상태로 끝나는 그러한 경우가 들어 생기기도 하고요. 건강이든 재물이든 깨어질 수 있는 운이라 손실이 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벌려봐도 그리 탐탁지 못한 결과가 생기기 쉬운 때라 확장보다는 수승이 가장 최선인 한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또 보시면은 형까지 끼어 있죠. 그 2018년도 무술년 너무 새로운 일로 추진하지 마시고 현상 유지나 수승의 기분으로 지난 것들 마무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보내시면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12월 달 한 달 동안의 운세를 살펴보면은 연살에 원진이 끼어 있네요. 이 연살은 도화살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화살이 있는 달이라 애정에 관한 문제나 이성에 인연이 생기기 쉬운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달이 되다 보니까 유달리 이성에게 매혹적으로 보이게 되고 또 자신의 주변에 이성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기운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도화살은 아랫그룹이라 부하나 여직원으로 인해 연문이 생기기도 쉽고요. 소모성 지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관계나 안 좋은 사건에 미혹되지 마시고 부부나 연인 사이 또는 가까운 사이에 좀 더 정감이 가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2018년도 무술년 11월 달 양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4세, 64세 되시는 분들 을미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량에 속하십니다. 겁재와 편인이니까 하는 일마다 조금씩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새롭거나 낯선 일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자칫 화를 입기 쉬운 그런 달이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노력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나 트러블이 다소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개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량에 속하십니다. 상관과 비견이니까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호의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가끔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손실이나 손해도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더구나 부부 사이에도 다소간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달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의해야 하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량에 속하십니다. 정제와 식신이니까 상사나 윗사람의 도움으로 취직이나 승진 또는 승급에 기쁨이 따르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무난하게 잘 풀려나가는 한 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가정도 평화로운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네요. 여명의 경우에는 고부 간의 갈등이 다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기민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량에 속하십니다. 정관과 편제니까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조직의 리드가 되기도 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운이 보편적으로 좋은 그런 운세라 취업이 되거나 승진이나 승급에 기쁜 소식도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자분들에게는 좋은 인연으로 연인이 생기거나 결혼운이 오기도 하겠네요. 자, 52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식량에 속하시네요. 정인과 편관이니까 보편적으로 노력에 대한 보상이 따르고 신용과 이익이 함께 정대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 일마다 적게나마 수익이 생기는 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명의 경우는
남편이나 자식의 도움도 크고 멋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양띠분들의 12월달 한 달 동안에 날짜별 운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죠. 25일도 장성살의 삼합이네요. 이 장성살은 최고의 운기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의 형제나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하는 일마다 보편적으로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삼합까지 끼어 있죠. 자신이 추구하는 노력보다도 오히려 결실이 더 좋은 하루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자, 이런 날은 추진하고 싶었던 것들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루어봐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2일날 반한살입니다. 14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26일도 반한살이네요. 이 반한살은 장성살이 그렇게 힘있게 일을 했다면은 장성살이 일을 끝내고 조금 쉬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살 때보다 조금 덜 노력하고도 보수나 대우는 나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니까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특별하게 합의나 충이 없으니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기운이나 아니면은 나쁜 기운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보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3일날 역마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죠. 27일도 역마살의 방합이네요. 이 역마살은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직장의 변동, 보직의 이동, 때에 따라서 이사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자, 이런 기운들이 전부 포함이 되는데 이 역마살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상사의 지시나 환경의 변화, 직장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원치 않아서 움직였지만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결론적으로 하루가 좋게 마무리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방합까지 끼어가지고 좋은 하루가 됩니다. 자, 4일날 6회살의 방합이네요.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6회살 운에는 보편적으로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운 사정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좀 힘든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또 신상에 잔병체리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보낸 그 하루가 주변에 도움도 있고 또 결과도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하루를 지낼 동안에는 다소 그 활기가 부족했지만은 하루를 지내놓고 보니까 그 하루는 상당히 좋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일날 화개살입니다. 그 다음에 5일도 화개살이죠. 2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화개살은 육체적인 일보다는 일종의 정신적인 활동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밖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안에서 활동이 많은 관계로 다소 활기도 부족하고 위축되는 기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날은 너무 침울한 기운에 빠지지 마시고 조금 운동이라도 하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합충이 없으니까 조금 노력하시면 좋은 하루 만드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6일날 급살입니다.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급살은 겁탈이나 도난 또는 부상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잃거나 빼앗기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나 여행, 나들이 자, 이런 데서 물건이나 소지품을 잃어먹거나 놓고 오는 그런 사태도 발생되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시면 특별히 합충은 없으니까 조금 주의하시면은 괜찮은 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일날 제살입니다.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자, 연말인 31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제살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우연한 사건, 사고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구설수가 생기거나 재물도 다소 손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은 남들하고 다투거나 아니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유의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선에서 하루를 잘 보내시는 것이 최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시면 또 특별히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자,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날입니다. 8일날 천살이 육형이죠. 20일도 같은 기운이고요.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화재 이런 것들처럼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나 사고, 자,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하던 일이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혼자서 감내하기가 벅찬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또 보시면은 형까지 끼어 있죠. 자칫 남들을 무시하거나 남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자신한테 더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 남들하고 조금 화목하고 조금 자신이 숙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날은 수승의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겸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9일날 지살의 삼합입니다. 21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지살은 역마살하고 같이 이동살입니다. 직장의 이동, 보직의 변경, 아니면 이사나 출장, 나들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지살은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리하거나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그 일은 하지 않아도 별 탈이 없는 그런 기운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삼합이 끼어 있죠.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인 그 결과도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된다 보시면은, 이런 날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이 되기도 하겠네요. 자, 10일날 도화살의 원진살입니다. 22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도화살은 일종의 인기살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이성이 몰려들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이성을 유혹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겠네요. 더구나 이 도화살은 아래 그룹이 되니까 자신의 그 지출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다소 손실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거기다 보시면 또 원진살이 끼어 있죠. 연인이나 아니면 새로 만난 상대와 데이트를 하겠는데 원망을 듣거나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날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상대편의 기분도 어느 정도 생각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11일날 월살의 충입니다.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월살은 일종의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에 지장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 살이 되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도 쉽고요. 사소한 다툼이 큰 사건으로 번지는 그런 결과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또 이 월살은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얻는 격이 되기도 합니다. 밖에 행재수가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충까지 끼어 있죠. 고초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까지 되니까, 자, 이런 날은 조금 신경을 쓰면서 수성의 기분으로 새로운 일, 낯선 일 별로 추진하지 마시고 하루 무사히 보내는 것이 최선인 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일날 망신살입니다. 24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망신살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나 치부가 다소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망신살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 체면이나 아니면은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 이상의 반대 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좋은 운기로 보셔도 됩니다. 뜻밖의 재물이 생기거나 금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보시면 특별히 충이나 합이 없죠.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도 그 양띠분들의 마지막 달인,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날짜별 운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좋은
2018년을 보내시기 바라고 여기서 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